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무안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져 계시는데요. 연말에 여행을 또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 보였던 반응이죠.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항상 정쟁용으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의 그 역대급 망언이었던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고요.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못지않게 역대급 망언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오전 10시 7분 정도 즈음에 다음 같은 글을 올렸다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저 지금 대사를 올려놓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국민을 향해 쏴라 뭐 이런 식의 글까지 올려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0분여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총리실과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과 협력하에 컨트롤 타워까지도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무안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속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 속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글을 쓰기 위해 가지고 핸드폰에 일단 켜거나 핸드폰을 켜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지금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저런 식의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무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저런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게 더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죠. 입만 열리면 구라를 친다라고 하는 이재명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생명이 무관심한지 이번 또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찌교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과 똑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언론들 특히나 이제 그 MBC랑 한겨레 경향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찌재명의 전문 방송이다. 사이비 종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비 종교에서 운영하는 그냥 보도국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제일 먼저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 방금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컨트롤 타워를 꾸릴 때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되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총리실 주도로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꾸려지면 되는 거겠죠. 총리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뭐 행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나마 이제 있는 곳이 총리실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획재정부랑 총리실 두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기능이 그리고 또 권한이 어디가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총리실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지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제부총리를 지금 권한대행으로 앉혀놓다 보니까 이 지금 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컨트롤 타워가 근본적으로 지금 좀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겨레 경향 MBC가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이 만약에 이렇게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만들어졌던 원인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기사를 썼을까요? 우리가 뭐 상상을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래서 사후 대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별의별 그냥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옵니까? 아니죠. 왜? 이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냥 입을 꾹 닥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MBC가 이번에 또 이런 기사까지도 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또 받아서 쓰기도 했는데 미국이 마치 이 지금 썸네일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덕수 탄핵을 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작 미국 국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입장을 들어보면은 한국의 지금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이 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MBC가 썸네일을 달아놨던 것처럼 한덕수 탄핵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동의하고 있다 이 뜻이 결코 아니고 그냥 어떤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걱정이 되지만 한미동맹을 굳건해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던 거거든요.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한다면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축약해가지고 썸네일로 보여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뭔 놈의 한덕수 탄핵을 갖다가 따옴표를 딱 찍어놔가지고 마치 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탄핵을 동의했다라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는 겁니까? 쓰레기 언론인 거예요. 쓰레기. 완전히 쓰레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언론사입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2년 반 내내 저런 식의 짓거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MBC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의 언론들 그리고 또 미국 정계에서 보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킨 이재명과 찢겨도들의 패행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런 헛소리를 했었습니다. 환율이 지금 뭐 치솟고 있죠. 1,500원대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인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환율이 치솟은 원인 자체를 우리 찌재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면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대급 망언을 또 얘기했어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지능이 딸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돌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온다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국민 담화 20분짜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찌재명이는 그것 때문에 환율이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지금 찌교도들 같은 경우는 맞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지금 치솟은 것이고 코스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우리가 토론하고 어떻게 이런 애들이랑 같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반면에 외신들 같은 경우는 찌교도들의 이번에 이런 악행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블룸버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덕수 이거 26일입니다. 블룸버그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국민 담화했던 딱 그때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경제에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뭐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또 탄핵은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로이터 통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한국의 헌법적인 위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AP통신 또한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 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가 있다. 완전히 그냥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찌재명이가 지금 했던 그 폐악질로 인해 가지고 찌재명이가 했던 그 지금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 조기 대선해 가지고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개꿈 그 개꿈을 위해 가지고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는 이 만행에 대해서 만행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고위급 외교가 중단이 되고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예 지금 AP통신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도 지적하고 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할 때 지금 이제 우원식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또 합세해가지고 151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AP통신이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신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외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미쳤다고 찌재명이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입장 표명해가지고 환율이 올랐다. 이딴 지금 개 같은 왈왈 이런 지금 소리 나고 있는 거야. 멍멍이 소리 아닙니까? 그냥 멍멍 이렇게 그냥 자막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원화가 무슨 뭐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수직 이착륙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악몽이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재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비극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이재명을 끝장냈을 때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